남은 길 함께 갑시다. 초원 박태희. 한동안 수고로웠지만 행복했던 나날들 어느덧 다 지나가고 불의의 붉은 칼바람에 쓰러져 죽어가는 이 땅의 사실, 진실, 정의, 애국 다 태극기에 담아 양손에 불끈 쥐고 전국 방방곡곡 광장과 거리로 뛰쳐나가 이적, 여적, 반역의 붉은 무리들에게 맞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으나 간단치 않은 상황. 새 역사 창조의 주역, 역전의 용사들이여, 국난 극복의 동지들이여, 곧 뒤따라오는 결의의 희망찬 미래, 온 누리 펼쳐야 하는 길목 막아서는 반역의 붉은 물이 처단하는 사명에 남은 길 함께 갑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박수 쳐야 될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흔히들 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가치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시 언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생활 자체가 시의 언어와 같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극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표현한 시와 그 다음에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시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극과 속이 행동과 그 다음에 생각이 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오늘 홍윤아 TV 민심은 천심 시간에는 지금 이제 그 정권 시인, 다시 말씀드리면 애국 시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초원 박태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 명함을 저한테 주신 걸 보니까 정보 시스템 감리사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그 대학에 또 강의도 하시고 뭐 이러시니까 이제 어디 뭐 시강의 하십니까 아니면 뭐 강의 하십니까? 제가 이제 뭐 시스템, 이제 정보 네. 시스템 쪽에 이제 조금 지식이 있어서 또 배운 거라서 예. 이제 애들한테 이제 뭐 어떤 그 실무 현장의 어떤 예. 내용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예. 예. 가르쳤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 이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그 여쭤보니까 이 애국 집회도 계속 나가시고 계속적으로 또 여러분들 카톡에 보시면은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박태희 선생님 애국시가 카톡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처음에는 처음에 무슨 시일까 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요즘 이제 그 현상을 얘기하는 그 우파들의 어떤 애국시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카톡에서 많이 저는 접했는데 이런 그 또 집회도 나가신다면서요. 예. 예, 대한문 앞에 집회를 끊임없이 나가고 계신데 그 집회에 나가게 된 동기 또 집회 가서 연설도 하십니까? 뭐 한두 번 했는데 거의 뭐 안 한다고 네. 예. 또 예. 나가서 이제 호응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가서 생각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로 생각하시는 메시지? 저는 뭐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 뭐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예, 예. 이제 뭐 크게 어떤 뭐 더 구체적인 정치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네. 어떤 뭐 가장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측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결국 그 삶의 동력은 뭐 누가 뭘 그러던데 사실과 진실 뭐 이런 그다음에 정직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그 사회가 순수한 쪽으로 돌아가는데 지난 2016년 그 탄핵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쭉 지켜봤지만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뭐 진실 정의 뭐 애국 뭐 이런 것보다는 거짓 위선 조작 왜곡 편파 선전선동 선전선동 또 뭐 좀 더 심하게 뭐 어떤 그 아주 정상적인 국가에 반역을 하는 이런 어떤 이 무리들이 국가 시스템을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움직이고 장악하고 해체하고 뭐 이런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예. 거기에 이제 지금 메시지가 이제 초원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일부 국민들은 예. 그걸 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메시지를 좀 예.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 깨닫지 못한 정확한 메시지라는 게 어떤 거죠? 일부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사실 진실 정의가 단장에 밥 먹이 주거나 단장에 그게 다 와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 생활이라든지 어떤 뭐 직접 감각적 고통을 주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일반 사람은 자기 삶을 하다 보니까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실과 진실 정의 이거는 어떤 이 지금 사실 정의가 단장에 나타나게 그다음 이어지니까 그런 걸 이제 못 느끼고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대로 조금 이게 거짓이 있거나 사실 윗선이 되더라도 운신에 내가 이익이 되니까 이제 그게 사실 진실 깨달으기보다는 그냥 귀찮고 안 본다거나 또 못 깨닫는다거나 또 그렇게 그게 사실 진실이 와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 일반 국민들한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진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의 어떤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진실은 뭐 단장 우리가 이제 실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하는 과정, 물론 뭐 역사적인 문제 할 말이 많은 일이니까 그는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전에 일단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시던 분의 그 어떤 이 정권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일부 국민들이 못 깨닫는 게 아까 얘기하는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또 그걸 좀 설명하시면 국민들이 좀 이해를 많이 쉽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 아까 제가 정부 시스템 쪽에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현재 사회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시스템 관점입니다. 그 시스템 뭐냐면 우리가 인간 하는 시스템 먹고 소화시키고 어떤 배출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시스템도 이제 선순환 시스템이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대한민국 다른 시스템인데 대한민국 시스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물론 기준은 헌법이 이제 우리 시스템을 관련 그다음에 각 그 영역별로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그 우리 국가의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유 대한민국 그 체제라든지 그 어떤 자유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 속성이 그 특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데 현 정권이 이제 뭐 현재 좌파 정권이 잡은 건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시스템은 크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위에 흘러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 있는데 지금 그 최근에 탄핵 이후에 들어온 좌파 정부는 그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하고 그걸 움직이는 법과 법률을 갖다가 거의 파괴 해체하는 수준에 간다. 아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냐면 그 우회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전문들이 중에 법을 지키려면 거꾸로 옆으로 가가지고 그 법을 무시하고 가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북한하고 어떤 선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불거지는 어떤 그 폐단들을 보면 법과 절차 대한민국 시스템의 그 절차와 법과 절차를 제도를 지켰다면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공개되고 지금 자유 대한민국 상당히 공개되고 객관적인 시스템이고 안 거치게 되면 통과 못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걸 뛰어넘고 그걸 법률 자체를 갖다 무시하고 간다. 이게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아까 거짓 윗선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좀 앞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면은 세계 질서 시스템에서 질서 속에서 고립되어 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소통하면 세계와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얘기를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 선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 1945년도 강복 이후에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그 국가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하게 헌법으로도 명시하고 또 그렇게 그 틀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박 선생님이 초원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국가 체제도 허물어뜨려 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무너지고 시장경제 체제도 무너진다. 이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가 이제 완전히 전복돼 가는 상황이다. 이런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이제 약하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세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그것도 김정은이하고 연합,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지 제가 이게 참 의문 같습니다만은 우리 홍인학 TV를 보는 사람들이 저를 또 뭐 어떻게 사상성을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해보자는 뜻의 얘기인데 그렇지만 분명히 이 정권을 선택한 것은 이 시대 국민이거든요. 국민이고 그 사람들 다 국민이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이 소위 해서 진보 정권 또 더 심하게 하면 좌파 정권을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선호했던 겁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우리가 먼저 풀고 나갈 의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현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제 어떤 뭐 중도 지금 아마 공공기관 이제 시스템 쪽에도 이제 우파 말고는 이제 중도부터 일부 이런 사람 뭐 다 아니겠지만은 과연 정당하게 저는 이제 물론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현 정권 현 좌파 정권을 잡는 거는 과연 정당하게 우리가 말하는 여론의 정상적인 시스템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잡았다 정권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최근에도 뭐 유튜브가 가짜 뉴스로 그러지만은 또 사실 공영 방송도 믿을 수 없는 사회. 그러나 일부 이제 오늘도 아까 외신이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선거 제도 특히 이제 여론 제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탄핵 이후 오는 여론 우리 국가 이런 일반 공영 방송들이 정말 가짜 뉴스 예를 들면 정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수많은 의혹들 가짜 의혹들을 제기하고 국민들 그거 속았고 뭐 청와대에 있었던 문제 그다음에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들이 사실에 팩트한 게 아니라 태블릿 PC 문제나 이런 문제 밝혀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이미 여론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었다. 그 국민 형사는 그다음에 이제 선거 시스템에서도 결정하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사전 선거제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자 개표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는 선거 절차는 지나간지 몰라도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텀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실제 공정하지 않았다. 투명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전 선거를 보면 보통 우리가 선거 장소, 투표 장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보안해요. 그다음 또 선거 함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순경이 총을 들고 같이 타고 간다 옛날에는 또 지키고 있는데 그런 과정도 거의 허물어졌고 그다음에 투표 장소가 뭐 이상한데도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되는 장소에 이제 걸쳐져 있었고 뭐 어떤 지하 쪽 그때 뭐 미용실도 뭐 하는 것 같더라고 이런 것들도 선거 제도의 어떤 엄격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거의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했는데도 전부 다 밝히려기보다 아예 의혹 제시 자체를 갖다 사전 차단하는 법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선거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거 유연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을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 좌파 정권 자기 인력을 갖다 밀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이 선거 시스템을 공정하게 가져갈 의지가 없는 이런 이 정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 그다음 지자체 선거 이런 부분도 있어가 선거 자체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뚜렷하게 내놓고 내가 공정했다 주장하는 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하고 모두 의혹 제기를 갖다가 사전에 이 법원에서 차단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제가 현 정권 자체가 더 공정하게 태어난 정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일단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주는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저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가 이 촛불로 촉발된 정권 이제 전복이라 정권을 이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 정권이 탈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탈취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저는 방송이니까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공영방송이 그쪽에 이제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가지고 선전선동을 해서 사실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실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정권 유지의 어떤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실정을 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더라도 이 정권이 왜곡하고 그다음에 공영방송 노조에서 장악된 공영방송 왜곡하고 선전선동한 거는 그거는 요즘에 그 이후에 KBS나 MBC 뭐 이런 공영방송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국민들이 그건 인식할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까지 조금 좀 국민들이 크게 인지와 인식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개표 과정 선거 이거는 무조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게 공정하다고 받아왔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정말로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전자개표기라든지 사전투표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우리 부재자 투표라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개표를 한다. 또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하다 보면 또 이게 투표지 자체가 두 개로 나와서 투표기를 했다. 이런 걸 증거를 갖다 내놓고 이러는데 이게 공론화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게 공론화 안 되고 이걸 공론화 시키는 게 이 야당 정치권에서도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야당 정치권에도 자기네들이 그러다 보면 국민들 이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갖고 옛날부터 못하다가 지금까지 지금 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밝혀졌지 않습니까? 아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부터 이 모든 사람이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법관이 임명되잖아요. 근데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어떤지 몰라요. 선거관리 상임위원은 지금 상임위원이 실제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다른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저거지 않습니까? 그냥 겸임을 하잖아요. 법관이 겸임을 하니까 그거는 좀 근데 상임위원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임위원이 그때 임명될 때 야당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쪽 캠프에 있었다. 또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부정을 획책했다. 뭐 이런 논란까지 있었던 분이 지금 상임위원이거든요. 이분이 굉장한 위치거든요. 장관급이에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위원장은 부총리급이고 이 사람 장관급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국민 여러분도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한번 생각을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하여튼 넘어갔으면 어떡해요. 얘긴즉슨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못하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정리하고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에부터
지금의 어떤 그 보수 통합 방향까지 예. 그다음에 정권의 하야 문제까지 예. 실은 거론하는 게 이 탄핵 문제부터 거론해야지 하야 정권 퇴진에 대해서 예. 타도 뭐 퇴진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의 방향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보수 통합의 방향도 그 사실적으로 예. 팩트에 근거해서 좀 그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예, 예. 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저도 뭐그 당시 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CTM 쪽이니까 예. 노트북을 뭐 들고 나와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뭐 어떻게 됐다. 예를 들면 이제 그거 해쳤는데 노출돼가지고 최순실을 고쳤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국민들 뭐에게 대통령이 뭐 어떤 이러면서 자기 연설문을 외부로 줘가지고 뭐 고치게 만들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또 이제 우리가 언론에 나온 거는 수많은 지저분한 이야기를 많이 또 가져가. 그래서 아예 인격 자체를 말살시키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인격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업무 능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왜곡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그 당시 그래서 국민들 선동해서 군중을 일으켜 가지고 무너뜨렸는데 실제 이제 그 나와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나온 과정 태블릿 PC 문제라든지 그 소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유라 무슨 이 문제들 지금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또 그리고 지금 박 대통령 처벌 받는 것들이 그 문제하고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원인이 잘못된 그 부정이 이미 나타나서면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다시 다른 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최근에 뭐 뇌물죄라 그러고 뭐 그 특활비를 가지고 뭐 그러면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만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미 역대 대통령 돼 있고 지금 현직 대통령 찾아보면 또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억지로 어떤 정치적 아니면 또 어떤 그 어떻게 이제 딱 제가 명확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좌파 어떤 그 정권들이 좌파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종북 정권이라고 좀 보이지는데 저 정권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기존 보통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보통 적폐란 말이 제가 들리기로는 저쪽 북한 저쪽 그 종북들이 당신 반동이라고 뒤집어씌워서 정상적인 것 같다. 반동을 씌워서 몰아서 깜빡이 넣었다. 이런 밖에 안 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게 뭐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법률적인 문제 봤을 때 정상적인 아닌 걸 가지고 해놓고 또 그게 처음 했던 게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냥 또 다른 걸 눌려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게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이 정권이 근데 이 정권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정권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양심적으로 안 됐으니까 사실이 안 됐으니까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그게 거짓 위선 뭐 모든 걸 가지고 와서 자유 대한민국의 기존 체제 시장 자유민주주의 우리 기존 체제를 다 바꾸어 버리겠다. 억지로 바꾸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 우리 보수 지금 현재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정치권들이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게 정말로 뭐 아이러니합니다. 저 사람들이 세비를 타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대항을 하고 진실을 밝혀서 아니라고 해서 되돌려놔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대체 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그만 또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나의 이 정권이 목적을 가지고 이 정권을 이제 아까 전복이라고 했죠. 그걸 목적을 가지고 탄핵으로 분위기를 몰아갔고 그래서 어거지로 정말 대통령이 탄핵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바람에 이쪽에서 이제 그게 이제 전술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전술 전략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그래서 원죄는 없다. 근데 지금 정권을 찬탈한 거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사실 규명이 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쪽 그 보수 진영이라든지 우파 진영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그래서 우파 진영에 다시 이제 새롭게 결집을 해가지고 네. 그 문제를 더 명명히 밝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는 묻고 가고 일부가 네. 우파 진영이 묻고 가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초원 선생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예, 예. 탄핵 자체의 문제부터 당신들이 그걸 문제가 된다는 걸 동의하라. 예.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예, 뭐 동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예. 이제 저분들이 이제 뭐 지금 범우파를 통해서 반문 세력을 반문해서 문재인 세력을 이제 없애자. 이게 저 정치적으로 퇴출시키자. 내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좀 앞만 빠졌는데 현 상황이 이 정쟁이 아니다.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 아니고 전쟁 상황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쟁이다. 전쟁 체제 이런 그 간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전쟁을 이기려고 그런 힘으로 가지고 단지 이기자 이게 아니고 왜 우리가 싸워서 쟤네들이 쟤는 우리한테 적이고 쟤네들은 정치적이 아니니까 적이다. 왜 적이냐면 체제라든지 이런 이념이나 사상에 있어가지고 이미 이 자유대학 이때까지 우리가 1945년 이후에 건국되고 온 이후에 제야되면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같이 뭐 좀 갈 수 그런 사람들 전혀 아니다. 이미 자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해오고 그 반대한 게 뭐냐면 사상과 이념과 이런 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힘이 모자랄 때 선전 지하에서 하고 뭐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6.29 이후에 87년도 이제 그런 세력들이 계속 전면에 드러나고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런 힘들이 지금 우리 근대화 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가던 힘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걸 끌려왔는데 그게 이제 점점 그 좌파 종북 세력들이 계속 그 커지니까 그걸 이제 이용해서 언론이든 뭐 각 공공기에 장악돼 가지고 우리 근대화 세력, 자유민주주의 물론 근대화 세력들이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다음 근대화 세력들 과정에 있어서 조금 통제를 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게 안 됐으면 만약에 그 중간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2016년 탄핵과 같은 상황이 저 좌파 세력들한테 있을 수 있었다 저는. 그러나 그 16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근대와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우리 우파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못했다. 그래서 2016년대 김무성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동조 세력들 저는 이런 세력들이 저 유승민 이런 세력들이 또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김대중 정치 찌끄레기 김영삼 찌끄레기들이 아직 제도권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 종북 세력하고 이 세력들이 탄핵은 실제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저 종북 세력들하고 김대중, 김영삼 정치 찌끄레기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우리 이 자유민주 유파 근대화 세력을 무너뜨린 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다 이렇게 좀 보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뭐 결론은 사실 이번에 뭐 선거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되면 뭐 한 90%는 모든 게 정치 세력이 좀 바꿔줘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쪽에 이제 그 좌파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그 종북 세력이 코 핵심 그룹으로 남아 있듯이 이쪽에도 정말로 진정한 우파 세력만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남아야지 여타 세력들이 사실 이게 전쟁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상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가 사이에 내부 전쟁이 벌어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저쪽은 핵심적인 세력이 딱 그 모든 걸 전략과 전술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뭐 이게 연합군 민병대들이 그냥 쭉 이렇게 연합해 있으니까 이게 맞대응이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핵심 세력만 남는 그런 해서 정말 진정한 진검승부를 이뤄가지고
국민들한테 정말 어떤 체제가 합당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예. 생각.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예. 다음에 또 계속 예. 오늘 사실은 시를 서너 개 발표해 주시면 그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앞에 얘기가 너무 예. 길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우선 그 애국시를 뭐 이게 쓰게 된 동기는 그 일단 저것이죠. 그 이제 대통령 탄핵을 예. 시발로 뭔가 표현을 하시겠다. 그래서 또 시인이시고 이러니까 이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 저한테 보여준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시를 계속 요즘 쓰시는데 이걸 시를 쓰시면서 일반 그 카톡으로 굉장히 저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반응이? 뭐 이제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서정시를 다 좋아합니다. 저도 예. 이제 한 번씩 쓰다가 다 저도 정말 이 서정시를 쓰고 싶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뭐 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제 그 간단하게 썼는데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좌파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좌파들은 지금 뭐 시 속에 뭐 내용을 막 그 깊이 있게 전한다기보다는 뭐 이제 현실상 그다고 지금 우리 그 종북 좌파의 어떤 실체 이런 거 속성 이런 거 갖다 전하고 그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피해 이런 거 갖다가 전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면 이제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이 어려워지니까 이걸 빨리 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깨닫자 이런 측면에서 쓰는데 아마 대부분 다 그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뭐 이제 이미 우리 그 SNS 상에도 좌파들이 운동한다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좌파를 가면 아예 자기들이 싫어합니다. 막 벌써 막 근데 그거는 자기들 아프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다 우파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또 쉽게 표현하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갔었는데요. 사실은 꽤 많이 알려진 게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그 촛불 그때를 보면서 이제 그 당시 썼던 광화문 촛불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다음에 그 광화문 촛불 사연을 들으면서 하고 오늘은 최근 쓰신 시가 뭐 12월의 노래 그게 그 카톡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낭송해 주시면서 오늘 시간 끝내고 다음에도 한번 그 시에 얽힌 사연으로 한번 일단 좀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일하시는데 바쁘시고 뭐 정보 시스템 감리사고 오늘도 지금 제주도 출장 가시는 상황에서 좀 오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낭송하고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의 노래 초원 박태희 마감 다가오고 조용히 아무 일 없는 듯 묻고 가고 싶은데 붉은 팝콘 퍽퍽퍽 썩은 가스 못 이겨 터지고 고약한 냄새 도저히 감출 길 없네. 산기슭엔 타다 남은 원색 가을 겨울비에 젖어 울고 여름에 붙은 붉은 독풀 태우는 광장 불길 북풍 거슬러 더 거세게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예, 감사합니다. 미시원 천심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